자, 화학 표현과 표현 이동 단원의 간단한 개념 설명과 뒤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단순한 개념이고 몇 개 이제 수업 시간에 찝어준 문제를 좀 골라주자면은 일단 여기 이제 이 3번 문제, 이 3번 문제를 이제 문제 낸다, 시험 문제 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9페이지에 있는 Q 이거 낸다고 했었죠. 이것도 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한 거니까 이건 따로 이제 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활성 기체 첨가 시에 이제 강철 용기하고 실린더의 상황에서 이 평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평형은 뭐 따로 찝어준 거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 물과 이산화탄소의 이제 융의 곡선에서 이제 물은 음수로 나타나고 이산화탄소는 양수로 나타나는 이유가 물의 경우에는 밀도가 액체가 이제 고체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액체보다 고체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연습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자, 25도씨에서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그 다음에 평형상수가 나와 있는데 K를 K1과 K2를 이용해서 지금 나타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 반응식, 이 마지막 반응식을 여기는 1번 반응식과 2번 반응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볼 때는 2번 반응식에서 1번 반응식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인 반응식이 나오겠죠. 여기 3번 반응식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3번 반응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렇게 뺀다는 거를 평형상수의 관점에서는 나누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K1분의 K2가 되겠죠. 여기 이제 2분의 1 한다는 거는 이제 2분의 1승을 한다는 거와 같다. 그래서 K1분의 K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은 직접 이런 식으로 다 평형상수를 해본 다음에 한번 그 최종 K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각자 확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자, 지금 A하고 이제 B를 반응시켜서 C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시간에 따른 이제 농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A가 처음에 2몰 농도, B가 5몰 농도 있었는데, 지금 B는 이렇게 2몰 농도만큼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A는 1몰 농도만큼 감소를 했죠. 자, 이때 이 C가 총 2몰 농도만큼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응에 대한 이제 최종 반응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자, 1몰 농도의 A와 2몰 농도의 B가 반응해서 2몰 농도의 C가 생성됐으므로 A 플러스 2B가 2C가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 자, 그 다음에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지금 이 평형 상태에서 농도를 보니까 A가 지금 1몰 농도, 그 다음에 C가 2몰 농도, 그 다음에 B가 3몰 농도죠. 자,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A의 B의 제곱에 C의 제곱인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형상태의 농도를 각각 위에 평형상수식에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9분의 4가 나옵니다.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만 남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자, 시간 t 이후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시간 t 이후에도 아무리 이제 ABC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도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동적 평형 상태죠. 동적 평형 상태. 자,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나 더. 자, 추가로 하나 더.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르샤틀리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어느 하나를 더 첨가하면은 이제 그 첨가한 이제 뭐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그 첨가한 아이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 B를 한번 첨가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B를 첨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B의 농도는 이게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자, 이게 지금 반응식이 뭐였죠? A 플러스 2B가 EC로 가는 거였는데, B를 첨가하면은 정반응이 이제 더 일어날 것이므로 B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기존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 대비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건데, 만약에 평형 상태에서 B를 첨가한다면은 이후의 농도는, 이후에 평형을 찾은 상태의 농도는 기존의 이 농도, 기존의 평형 상태였던 이 B의 농도보다 작아질 것이다 라는 보기가 나온다면은 그건 틀린 보기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정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어쨌거나 B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농도보다는 그래도 증가한 상태로 평형을 유지할 것이다. 자, 이거를 다들 실수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자, AB2하고 B2가 반응해서 AB3가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밑에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그 화학 반응식을 보고 먼저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A가 2개 있으므로 여기도 A가 2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B가 이렇게 6개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B가 총 4개 있으니까 여기에 B가 이제 2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B는 1이 돼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최종 반응식이 이 AB2와 B2가 반응해서 2개의 AB3가 생성되는 반응에 해당하니까 얘의 이제 평형 상수를 AB2의 제곱, B2, 그 다음에 AB3의 제곱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AB2 0.2몰, B2 0.1몰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AB3가 0.1몰이 되었대요. 자, 한번 반응식을 볼까요? 이건 잠시 오른쪽 옮겨두고, 자, 처음에는 AB2를 0.2몰, 그 다음에 B2를 0.1몰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무언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최종적으로 AB3가 0.1몰이 되었다. 자, 그럼 얘는 0.1몰이 추가된 것이고, 그러면은 반응식의 개수의 비가 반응한 몰수 비에 해당하므로 얘가 0.1몰이라면은 얘도 0.1몰 감소했을 것이고 얘는 0.05몰이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는 얘가 0.1몰, 얘가 0.05몰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평형 상태의 농도를 각각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0.1의 제곱, 0.05분의 0.1의 제곱. 이거는 뭐 지워지니까 답은 20이 되겠네요. 20. 자, 그 다음에 4번. NO2가 반응해서 N2O4를 생성하는 반응, 그 평형 상수가 나와 있는데, 자, NO2 0.4몰하고 몰농도하고 N2O4 1.0 몰농도를 넣고 반응을 시켰대요. 한번 반응 지수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반응 지수는 평형 상수하고 식은 같지만 이제 평형 상수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대입하는 것이고 반응 지수는 현재 상태의 농도를 대입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 지수 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현재 상태의 농도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0.49, 1.0 대입해보면은 분의 1.0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25가 나오죠. 4분의 25. 자, 그럼 얘는 8보다 커요, 작아요? 자, Q가 4분의 25가 나왔는데 K가 8이다. 그러면은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의 기체 농도도 우리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이 NO2가 지금 N2O4가 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자, 얘를 지금 처음에 1.0 아니죠, 얘가 0.4 얘가 지금 1.0만큼 넣었는데 지금
반응을 얘가 2x만큼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얘는 플러스 x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0.4 빼기 2x 그 다음 1.0 플러스 x가 되는데, 이거는 따로 계산해 볼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이제 얘는 무조건 이거보다 클 거니까, x가 지금 양수로 둔 거죠.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니은은 맞는 얘기다. N2O4가 당연히 평형 상태에서는 더 농도가 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디귿, T도시에서 강철 용기에, 자, 얘를 각각 이번에 0.25몰 정도씩 넣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 지수를 계산해 보면은 0.25의 제곱분의 0.25가 되니까 이거는 4가 되잖아요. 4. 마찬가지로 얘는 평형 상수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지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일정한 온도에서 염화 코발트, 자, 얘를 증류수에 녹였을 때 화학 반응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얘와 얘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둘 다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NaCl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얘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더 추가하니까 이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반응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이제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푸른색 물질이 좀 더 이제 증가를 하고 붉은색 물질이 기존보다 감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색이 짙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주면 이라 나와 있는데, 이 이 반응식을 보고 지금 분자수가 여기는 7개가 있고 여기는 5개가 있어가지고 분자수를 줄여주는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체 상태의 반응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응에 크게 변화가 없다 라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기체 상태의 반응만 압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 6번. 자, 지금 델타 H가 음수라는 거는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T1일 때 B를 추가를 했고, 자, 한번 문제 볼까요? T1에서 T2일 때는, 그러니까 B를 첨가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B를 더 첨가한다면은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야겠죠. 얘를 더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는 얘기고, 그럼 T3일 때 온도를 낮추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까? 온도를 낮추면은 발열 반응, 더 뜨겁게 해야 되니까,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 경우는 발열 반응이 정반응에 해당하죠. 정반응이 발열 반응에 해당하니까, 즉 온도를 낮추면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가 지금 T2에서 T3일 때가 T1에서 T2일 때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T1에서 T3 사이에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평형상수도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답은 기억.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 문제 한번 잘 볼까요? 7번 문제. 자, 지금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에너지를 보아하니 지금 반응물에 비해 생성물의 에너지가 올라가서 델타 H가 양수인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온도를 높였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죠. 그러면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얘는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지금 정반응이 델타 H가 양수인 흡열 반응이니까. 자,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얘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C의 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기체 상태에 반응해서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농도가 변했을 때는, 이때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음. 그래서 뭐 생성물이 더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지만은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평형상수가 변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얘는 평형상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생성물이 증가하고 반응물이 감소를 하죠. 평형상수식은 A, B분의 C라고 적을 수 있는데, 반응물이 감소를 하고 생성물이 증가를 하면은 평형상수는 전체적으로는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8번. X가 반응해서 지금 Y를 생성하는 반응, 평형상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꼭지를 열기 전에 그 몰수하고 부피가 나와 있네요. 자, 꼭지를 열어서 두 기체를 반응시킨다면은 우리 이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때 반응 지수를 계산해야 되죠. 자, 반응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반응이 일어나기 전 X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좀 실수를 하기 쉬운데, 0.5리터 안에 0.01몰이 들어있으니까 0.5리터분의 0.01몰, 이렇게 계산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꼭지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X가 이 공간뿐만 아니라 오른쪽 공간도 같이 점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X가 차지하는 부피는 0.5리터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용기 부피는 1리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 X의 농도는 1리터분의 0.01몰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Y의 농도 역시 1리터분의 0.04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0.01몰 농도, 얘는 0.04몰 농도죠. 자, 그러면은 반응 지수는 지금 위에 반응해서 한 개 X가 반응해서 두 개 Y가 생성되는 거니까 X분의 Y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0.01분의 0.04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이게 0.16이 되죠. 0.16. 자, 그럼 얘는 지금 평형상수 0.02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큰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일어나요? 아니면 역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지수가 더 크면은 역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A가 반응해서 B와 C를 생성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평형 가와 가에서 온도를 2T로 높여 새롭게 도달한 평형 나. 자, 두 개 지금 농도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그 A하고 B를 먼저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뭔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났는데 얘는 지금 이 몰농도만큼 지금 감소를 했고, 얘는 이 몰농도만큼 증가, 얘는 1 몰농도만큼 이렇게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얘네 반응비가 2대 2대 1이 돼야 되니까 위의 개수도 2대 2대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 B는 2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니까, 지금 반응물이 감소하고 생성물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즉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자, 온도가 증가하면 원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즉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 반응의 델타 H는 양수일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자, 평형상수의 B는 각각 가와 나에서의 평형상수를 계산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에서의 평형상수는
그러니까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C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각각 4, 2,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16분의 2, 그러니까 4 곱하기 2 하면 얘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나에서는 2, 4,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4분의 16 곱하기 3, 12. 즉 2분의 1 대 10이니까 1 대 24. 디귿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0번. 1리터의 강철 용기에 지금 N2와 H2를 넣은 초기 상태,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를 나타낸 것인데,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를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반응의 반응식이 N2하고 H2가 3개가 반응해가지고 2개 NH3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처음에는 얘가 2.5, 얘가 A만큼 있는데 뭔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평형 상태 1.0, 2.0 비몰이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2.5에서 1.0으로 지금 되려면은 1.5몰만큼 이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반응 개수비가 1대 3대 2이므로 반응한 몰수비도 1대 3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4.5몰이 감소했을 것이고 얘는 3몰이 증가했을 것이다. 얘는 원래는 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B는 3이 되고 A는 6.5가 되겠죠. A를 구하라는 말은 따로 없어서 B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죠? 자, 1리터의 강철 용기니까 각각의 농도는 1몰 농도, 2몰 농도, 3몰 농도가 되죠. 그럼 평형 상수는 N2의 H2의 3승의 NH3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2의 3승분의 3의 제곱, 즉 8분의 9가 되죠. 8분의 9. 자, 그 다음에 11번. 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개수는 안 나와있죠. 자, 압력을 높였을 때 지금 C의 몰 분율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정반응이 일어난 거겠죠. 정반응이 일어남. 자, 근데 압력을 높이면은 일반적으로 기체상의 반응에서는 그 분자수, 전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 방향이 정반응이란 얘기는 A하고 B를 더한 것보다는 C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였을 때 기체 분자수가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정반응이란 얘기니까 A 플러스 B가 더 지금 크다는 얘기죠. 반응물의 지금 분자수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온도를 높였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부피보다 지금 더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에 뭐 평형 이동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가 증가했을 텐데 온도를 높이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앞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지금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니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여 이제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따라서 온도를 높였을 때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는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이다. 자, 그러면은 온도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평형상수를 비교하라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가하고 나의 평형상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서 더 정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의 비율이 더 높아졌으므로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가 바뀐다 그랬죠? 근데 지금 나에서 평형상수의 비율이 더 높아졌으므로 가보다는 나가 더 클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지금 가하고 다를 비교하는 거네요. 근데 압력을 이렇게 높인 상황에서는 그 평형상수가 따로 변하지 않는다 했었죠. 그래서 가하고 다의 평형상수는 같다.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자, 12번.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고 평형상수가 나와 있죠. 자, 우선 이 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평형상수가 a의 b의 제곱분의 c인데 각각의 평형상태의 농도를, 그러니까 1리터니까 1몰이면 1몰 농도, 2몰이면 2몰 농도, 얘는 x몰 농도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x니까 4분의 x가 여기 평형상수 2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럼 x는 2겠죠. 따라서 기호가 맞는 얘기고, 자, 여기에 헬륨을 첨가한다. 헬륨을 첨가해도 어차피 각각 A와 B와 C의 농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왜냐?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니까. 그래서 정반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형 이동이 따로 없다. 자, 그 다음에 A1물과 C3물을 넣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도달한 평형 상태. 자,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2B가 지금 C로 가는 반응에서 원래 1몰이었는데 1몰 더 첨가하면 얘는 2. 그 다음에 원래 지금 2몰이었는데 x가 2니까 2몰이었는데 3몰 첨가하면 총 5몰이죠. 자, 얘가 이제 처음이고 얘는 이제 2몰만큼 있었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일어날지는 원래 반응 지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어차피 나중에 x가 음수가 나오면은 그냥 역반응이 일어났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2 빼기 x, 2 빼기 2x, 5 플러스 x가 되죠. 아, 근데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평형 상태에서 이몰보다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반응 지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반응 지수. 그러니까 A와 C를 더 넣은 상태면은 각각 5몰이잖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5 계산하면 얼마예요? 8분의 5인데 얘는 지금 반응 지수인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이죠. 그러면은 반응 지수가 평형 상수보다 더 크니까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B의 농도보다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커진다, 크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 x를 계산 안 해도 괜찮겠죠. 디귿은 틀린 얘기. 자, 그 다음에 13번 이제 상평형에 관한 네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을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자,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제 액체하고 기체 사이에 만나는 점, 이 점을 보면 되죠. 1기압에서의 온도, 증기압력이 이렇게 이 온도, 그래서 100도씨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1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1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물의 어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물의 어는 점이 얘였는데 이제 압력이 높아졌을 때 물의 어는 점이 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0.006 기압보다, 자, 0.006 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그러면은 낮은 압력에서면은 물은 여기 고체 상태나 아니면 기체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렸고, 답은 기억. 자, 그 다음 14번은 CO2의 상평형 그림인데 한번 볼까요? P 기압 T 켈빈이면은 이 점에 해당하죠. 근데 이 점은 여기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하는 상태이다. 그 다음에 T 켈빈에서 P 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 점이라 생각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CO2만 존재하죠. 고체 상태니까 맞고, P 기압에서 T 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여기겠죠. 그러면은 기체 상태만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자, 15번. 자, 15번 문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문제. 자, 지금 물질 X와 Y의 상평형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x가 이렇게 융해곡선의 길기가 음수인 거, 얘는 융해곡선의 길이가 양수인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한번 기억부터 봅시다.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의 종류는 물질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고, 물질 Y도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둘 다 세 가지니까 얘는 틀린 얘기고, 자, X에 끓는 점은 이제 X에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 1기압이니까 X에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는 100도씨잖아요. 그럼 100도씨 가면은 1기압에서 여기 100도씨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는 여기 기체 영역에 해당하니까 Y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 디귿. 자, 이렇게 융해곡선이 음수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액체 밀도가 고체 밀도보다 큰 경우라고 했고, 이렇게 융해곡선이 양수인 경우에는 액체 밀도보다 고체 밀도가 보통 큰 경우라 했죠. 그러면은 얘는 액체 밀도분의 고체 밀도가 1보다 작고, 얘는 액체 밀도분의 고체 밀도가 1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은 액체 밀도분의 고체 밀도는 뭐보다 더 큰 거예요? x가 y보다 더 큰 게 아니라 y가 x보다 더 큰 거죠. y가 x보다 크다. 그죠? 그리고 기억을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기억을 잘못 풀었네요. 기억. 자, 기억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기압에서 그걸 봐야 되죠. 그죠? 물질 X는 1기압에서 이렇게 고체, 액체, 그 다음에 여기 기체 세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 Y는 여기 보면은 고체, 그 다음에 기체 두 가지 상태로밖에 못 존재하니까 기억 맞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저처럼 시험 문제 나오면은 낚이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그림 가는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을, 그 다음 나와 다는 실린더 X를 넣어서 압력이 다른 조건에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고체와 기체,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나에서는 지금 고체하고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이 라인에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 P 기압은 5.1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아마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이 증기압력 곡선에서. 그래서 자, 온도를 보면은 얘가 아마 다에서의 온도가 될 것이고, 얘가 아마 나에서 온도가 될 것인데, 자, 뭐가 더 높아요? 지금 다에서의 온도가 더 높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P기압에서 고체하고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이제 여기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온도는 지금 다에서보다 더 낮죠? 더 낮은 온도에 있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